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SL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L은 지금 최근까지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신고가도 갱신을 하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부품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인도향 이쪽으로는 이 SL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이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좀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대차의 이 IPO 관련해서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이 인도 자체에 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1분기 서프라이즈 이후에 강한 모멘텀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1분기에 이제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좀 크게 상회를 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증권사 쪽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좀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24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관련해서는 SL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상승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2분기 실적 발표 자체도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이런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온 직후에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 먼저 말씀을 드리고, SL이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이 인도향으로 나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내용들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SL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현대차 IPO 관련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가 인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IPO에 나선다. 현대차는 이 IPO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인해서 이 인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신흥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락인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신흥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공장도 증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부품주 역시 이 SL 같은 경우는 이제 램프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하게도 이 SL의 매출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바로 낙수 효과다. 이 낙수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이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날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모회사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 1200만 주 중에서 최대 1억 4200만 주, 즉 전체 지분의 17.5%를 매각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IPO 신주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차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즉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분 내에서의 이 17.5%를 시장에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 매각된 물량을 시장에서 유통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현대차가 지금 최대 30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25억에서 30억 달러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IPO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2022년 24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역대 최대 IPO를 기록한 인도 국영 보험사인 인도생명보험공사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IPO에 아주
주목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1996년 인도법인을 설립을 하고 현재 첸나이에서 120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일본 스즈키의 인도 합작사인 마루티 시즈키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인도법인은 매출액 2조 7,675억 원, 순이익 2,673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3.2%, 순이익은 21%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인도법인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SL의 인도법인 향 매출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지역별로 이제 매출액을 봤을 때 한국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7%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북미, 중국, 인도, 유럽의 매출액이 각각 이제 9%, 22%, 21%, 21%등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도향 쪽은 이제 21%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는 9%의 이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 해외 쪽에서의 이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정도로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려고 한다면은 수주적인 부분들을 사실 봐야겠죠. 현재 1분기까지의 이 수준은 연간 목표 대비 28% 정도를 현재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목표 달성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타사야 이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이 타 OEM사 향 수주도 현재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차트 보기 전에 인도의 이제 주요 부품사 인도 매출 비중을 보면은 SL 같은 경우는 11%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24년도 1분기 기준 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거는 화신입니다. 그래서 화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인도 매출 비중이라는 게 각 사의 이제 매출에서 인도 법인의 매출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 비중을 뜻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가격적인 이 금액적인 부분을 좀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SL이 이 연결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L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일어난 직후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현대차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제 가져가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SL 역시 그 추세를 이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텐데, 현재까지 기관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꾸준히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기관 쪽의 매수 물량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95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매수 물량을 넣었습니다. 일자로 되면은 15일 정도의 순 매수세가 현재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물량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관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 측의 물량에서도 어디 쪽을 좀 봐야 하느냐, 바로 투신 쪽과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매수 물량을 가지고 간 것은 연기금이고요. 연기금과 대략 한 3만 주 정도 차이로 투자 신탁 쪽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도 한 12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기관 쪽에서도 이 세 개의 기관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창고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6개월 정도로 좀 살펴보면은 DB금융이랑 하이투자증권 쪽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 물량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6개월까지 볼 필요 없이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이루어졌었던 시기를 좀 살펴보면은 60일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한 것은 이 골드만삭스와 DB 그리고 메릴린치 그리고 다울 그리고 CLSA 이렇게 있는데 즉 이 외국계 증권사도 주가 상승을 이끌어 오는데 한몫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차익실 물량이 좀 나왔지만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매도 물량이 출현한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SL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